네, 자 마감 앞두고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죠. 주식창의 최영동 고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좀 천천히 좀 보실 텐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포스코 ICT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및 뭐 소프트웨어 개발, 그다음에 정보 처리 및 정보 통신 서비스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ICT와 엔드로이드 융합 기술을 통해서요. 철강 분야를 주력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ICT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뭐 사업을 좀 추진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사의 가장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3D 스캐너라든지 택배 자동 분류기라든지 뭐 첨단 물류 자동화 설비를 도입을 해가지고 상하차 및 뭐 분류 작업 시간을 단축을 함으로써 뭐 생산성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최신 물류센터 설비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적용이 되준다, 물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적용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의 수혜가 뭐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2021년도에는 본격적인 디지털 뉴딜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동사가 추진해주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물류 등이 동사의 밸류를 높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보여지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일단은 작년도 9월 달에 1차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횡보 구간, 그리고 다시 한번 1월 달로 좀 넘어오면서 새로운 신축년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한번 2차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1월 달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워낙 좀 핫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동사에 아직까지는 뭐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닌데요. 오늘자 2%대에 대한 상승 흐름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 12만 원 정도 다시 새롭게 좀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3차 랠리에 대한 가능성들을 상당히 좀 높게 점쳐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이 아닐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캔들 그리고 5일선에 대한 이격 부분들을 이용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좀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가 2018년도에 한 9,500원대까지 진행을 해줬었거든요. 그렇다라고 되면은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수익률을 우리가 좀 얻어갈 수 있는 단기적인 목표치로서는 직전 고점이 될 것 같습니다. 9,5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요. 뭐 손절 라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스권에 대한 하단 부분일 것 같습니다. 8,200원대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빠르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MS라는 종목을 좀 보실 텐데요. 최근의 주가 흐름들, 뭐, 오늘자를 포함해서 최근의 주가 흐름들 상당히 좀 고무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사이에 뭐 수급창을 좀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12월 달 말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한 3, 4일 정도를 빼고 나서는 계속 유입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5만 주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IT 장비주들 쪽에서 조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동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멘텀들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OLED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뭐 반도체를 제외한 IT 쪽에 투자가 좀 집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2021년도에는 반도체뿐만 아니고 OLED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021년도는 2020년도에 비해서 매출액에 비해 영업이익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동사에 대한 탄력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두 번째 모멘텀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린 뉴딜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를 제외하고 신재생 에너지들 기대했던 것만큼의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글로벌 정책 자체가 그리드들 쪽으로 좀 진행이 되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가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풍력 발전이라든지 풍력 발전기 그리고 풍력 단지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새롭게 주가에 좀 투영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디스플레이뿐만 아니고 그린뉴딜과 관련된 성장성이 담보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시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른 IT 종목군들이 뭐
정말 끊임없이 올라가는 과정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DMS 같은 경우는 작년도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박스권을 좀 그려줬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그나마 이제 직전 고점을 좀 돌파를 시켜주고 있는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후발주자로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의 고점 자체가 10,000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는 10,000원대까지 10,000원까지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2개월여 기간 동안에 박스권의 하단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8,60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리아 FT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사에 대한 주가 흐름들 상당히 뭐 오늘 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6%대 가까운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앞서 두 종목이 박스권을 이제 막 돌파를 하는 종목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정배열 구간에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엿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코리아 FT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골격이 되는 차체 부품, 차체에 대한 부품을 제조, 공급 및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약간 이번 주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 부분들이 좀 당분간 좀 더 이어져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에 연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차량 경영화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형이라든지 그리고 친환경차 부품 개발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쪽에 가장 포커스가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볼보 쪽에 뭐 진행이 돼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대한 공략 부분들도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노려볼 타이밍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보여줬던 고가 자체가 3,8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직전 고점까지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드리고, 손절 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에 이탈하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200원에서 3,10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게 되면 자동차 부품 쪽에서 다른 종목군들이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다라고 하게 되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접근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목입니다. 포스코 ICT, DMS 그리고 코리아 FT까지 남은 시간 동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마감전 급등주 세 종목 함께 잡아봤습니다. 포스코 ICT 그리고 DMS, 코리아 FT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최영동 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의 내일장 유망주 들어보겠습니다. 고윤기 연구원께서는 제약바이오 종목에서 가지고 네. 오셨네요. 단기 대응일까요? 네, 단기보다는 저는 좀 네. 중장기적으로 그래요? 좀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로나민 골드로 유명한 일동제약입니다. 제가 현재 시장을 보면서 조금 타겟팅으로 잡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주로 보는 부분은 저는 회사가 지금 체질 개선이 지금 되고 있느냐. 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점 사항으로 좀 보고 있는데 네. LG그룹도 체질 개선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이런 부분이 지금 이뤄지고 있고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키스트 같은 경우에도 체질 개선이 그동안에 엔터주에서 드라마 제작사로 지금 변화가 되는 그런 체질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데 키스트도 잘 갔죠? 네, 뭐 우연치 않게 또 상한가 가주면서 좀 예. 굉장히 조금 뿌듯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지금 소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관심을 갖느냐면 일동제약에 그동안 시비라든지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지난 공시를 통해서 시비를 1,000억 원이나 발행을 하기로 지금 결정이 됐거든요. 1월 20일 날 결정이 됐고 이제 돌아오는 1월 28일 날 이제 납입이 되는데 조건을 놓게 보면 한 대략적으로 만기 거의 무이자입니다. 무이자로 일단 800억과 200억이 들어오면서 총 1,000억이 유입이 되게 되는데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이 1,00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오게 되면은 R&D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으로 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왜 만기 이자율도 없고 표면 이자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관은 1,000억이나 이 회사에 투자를 했을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왜 했을까를 놓고 본다면 당연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일단은 뭐 대사질환 질환제라든지 간질환 치료제라든지 고형암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공개를 하면서 향후 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도 뭐 다른 종목군들 보면 다 지금 우상향되고 이렇게 천정부지처럼 올랐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바로 매매가 될 수 있을 만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매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현재 시장을 놓고 본다면 체질 개선이 되고 있는 회사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미리 들어가서 조금 앉아 계시는 게 향후에는 조금 더 큰 수익을 위해서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일동제하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이겠지만 일단 목표가는 25,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일단 1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월 28일 날 1,000억 원이 들어오는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시장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가는 종목군만 가잖아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만 가는데 일동제약은 체질 개선 그리고 말씀하신 또 이슈가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윤기 연구원께서는 일동제약을 또 요망을 들어주셨고요. 우원명 부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저는 이제 네. 소부장 걸리는 종목들 중에 이제 사이맥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그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용이나 의료용 로봇까지도 이제 같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장비 사업 매출이 94%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 3분기까지 작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1,323억 정도 나왔는데요.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연간 매출액이 835억인 걸 감안하면 작년도 매출액은 뭐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누적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분기까지 193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4분기까지 만약에 얹혀지게 되면은 지난 2017년도 가장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최고치였던 부분을 뭐 그 정도 수준까지 나올 걸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주가 흐름들이 비교적 나쁘지 않을 걸 판단이 되고, 다만 최근 들어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고, 또 보시면 사이맥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이제 기관들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 흐름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은 뭐 조금 올라온 걸로 판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가총액 수준으로 본다면은 이제 앞으로 작년도 나올 연간 그 전체적인 영업이익 규모나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또 올해 기대감이 좀 반영될 흐름들을 예상해 봤을 때 조금 우상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클 걸로 판단이 되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을 24,000원을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1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원명 부장께서는 사이맥스를 주셨습니다. 사이맥스도 장 막판에 또 상승폭이 나왔네요. 사이맥스 오랜만에 반도체 종목을 또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하셨고요. 자, 지금까지 마감 전략 두 분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우원명 부장님 그리고 고용기 연구원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